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시조를 쓰고 있는 이달균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시조는 사슬시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신작 한 편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슬시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슬시조를 우려하는 분들은 단수와 정형만이 시조라고 생각해서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슬시조를 걱정하는 것은 사슬시조가 아닌 산문시를 발표하면서 시조의 정체성을 해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매우 주름 잡았고 힘든 시대에 지체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이 마음껏 노래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사슬시조는 개성되어야 되고 끝없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의 걱정을 공감하면서 이 시간에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사슬적 특성을 잘 못 알고 쓰는 시조인들의 문제점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슬시조가 아니라 산문시를 써놓고 사슬시조라고 발표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거든요. 사슬시조는 이름 그대로 사슬이 좋아야 합니다. 정형화된 말이 아니라 정형을 벗어난 수다스러운 입말의 재미를 아주 넓게 그리고 재미있게 펼쳐 놓았을 때 비로소 사슬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종장의 첫 삼음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자유로운 반복과 부연, 강조 등등이 가능하고 평민적인 언어 그리고 익살, 세태에 대한 적나라한 풍자, 역설 이러한 장르적 성격을 풍성하게 드러낼 때 사슬시조가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평시조는 대부분 사대부들이 창작했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주로 우국충절, 음풍농월, 강호가도 이런 유교적 도덕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 비해서 사슬시조는 주로 평민들이 창작한 관계로 세사의 잡다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작자미상의 작품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한 갈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사슬시조의 특징을 현대언어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이 가라사대라는 시조집에서 수십 편의 사슬시조를 썼고 최근에는 시조로 쓰는 난중일기 연작 속에서 사슬시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이 사슬시조의 전범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개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사슬시조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집잡기 난중일기 43번째. 그게 제대로 된 갓 하나 만들라 치면 처음부터 요놈의 트집을 잘 잡아야 하는 거요. 멀쩡한 사람 곤죽 만드는 생트집이 아니라 멋거리진 갓 하나 붙들어 멜라 치면 평민가시든 진사립이든 일단은 양태를 단단히 잡아야 하는데 이 지난한 공룡 먹이는 일이 그리 쉬울깐데 애초에 문열이나 을간 망둥이 같은 놈한테 배우다 보면 산통 다 깨지고만이 시방 이 모양 원만 익히려면 선생 같던 선생을 잘 만나야지. 대나무 실가닥가닥 꼽사리 끼워 엮은 후 감쪽같이 둥근 털 위에 간 모양 잡는 일이 바로 트집 잡기란 말씀. 여기 습비 끝으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되니 한 몇 년 죽었다 하고 혼불 지필 가고나 하더라고. 후회할 생각 들거들랑 당장에 그만두던가.
이 작품 트집잡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쩡한 사람 곤충 만드는 생트집이 아니라 간 만들 때 틀을 잡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음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멋지고 맛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사설시조 속에 녹여내어서 풍자와 해학의 말맛을 살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설시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금계라는 사투리로 첫 서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으로 무형문화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간일입자장 보유자 정춘모 선생이 그분입니다. 올해 83 되는 분입니다. 최고의 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사설시조 한 편으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조에는 잘 쓰지 않던 우리 말들이 덜어 나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말하면서 가급적 잘 쓰지 않는 옛말이나 우리 말을 불러내어 사용해보면 그 찰진 맛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먹거리진 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먹거리는 멋들어지다의 다른 말입니다. 멋들어진 가시라고 하면은 읽는 운율상 좀 재미가 없어서 잊혀져가는 우리 말도 살리고 읽는 맛도 살리기 위해서 멋거리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붙들어 멜라치면도 붙들이 매다의 방언입니다. 평민갓은 그야말로 평민이 쓰던 갓이고 진사립은 명주실을 촘촘하게 늘여붙여서 만든 갓으로 지체가 높은 양반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썼던 갓입니다. 지난한 공력 매기는 일은 장인이 애써서 힘껏 모양을 잡는 일을 말하고 문열이는 말과 행동이 덜 떨어진 못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얼간망둥이는 댐댐이가 변변치 못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좋은 갓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덜 떨어진 사람에게 배우면 애초부터 산통이 다 깨지고 말 것이니 배우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에게 배우라 라는 이야기를 정춘모 선생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나무질 가닥가닥 꼽사리 끼워는 대나무를 실처럼 얇게 가닥내어서 촘촘히 잘 끼워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야 트집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옛말, 옛 방언을 조합하여 사설로 풀어내보았습니다. 시조 부흥을 외친다면 과거 한 시대를 노래했던 사설시조의 부흥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설시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말맛을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20대 때 마을에서 상여소리와 사설 타령하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다니곤 하였습니다. 1981년도에 망촉꽃 사설이라는 작품을 비롯한 여러 편을 써서 저희들의 동인지에 싣곤 했습니다. 그때는 시조로 창작한 것이 아니고 자유시로 창작했습니다. 그때 들은 그 가락들은 지금도 저의 가슴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사설시조를 쓰게 된 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설시조를 처음 쓰게 된 것은 말뚝이 가라사대 연작시입니다. 지금 시조로 쓰는 난중일기 연작에도 사설시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펴낸 말뚝이 가라사대 시조집에는 단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등등 여러 형태가 결합된 혼용형 시조를 한 시집 속에 그려넣었거든요. 고성오광대를 연원으로 한 이 연작 시집인데 일반인과 자유시를 쓰는 시인, 작곡가들은 사설시조 독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작곡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조의 외연 확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저는 말뚝이 가라사대를 가지고 시집 속에 넣어두기보다도 불러내어서 대본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본이 2021년도에 완성되었고 작곡가에 의해서 오페라극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상 오페라단에 의해서 오페라로 여러 차례 공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관람객 수는 한 3,000명이 넘는데 저는 막을 열기 전에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시조에 관한 이야기와 사설시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객들에게 시조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몇 권의 시조집을 들고 와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시조를 모르는 분들이 시조에 관심을 표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원체 비용이 많이 드는 공연이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은 늘 상존해 있습니다. 이 오페라는 시조집 말뚝이 가라사대의 2과장과 3과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완성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정확히 1시간 분량의 극인데 제가 4과장, 5과장을 동시에 만들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장들을 대본을 가지고 작곡이 완성되면 또다시 2막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막이 1시간짜리고 2막이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2시간짜리 완극이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오페라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과 만나는 작업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오페라를 비롯한 장편 시극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대본을 쓰기도 하고 연출을 하고 연기 지도를 하면서 시조와 시를 우리가 극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라예보 윈터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주제음악과 노랫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매년 그 노래는 불려지곤 합니다. 때로는 보스니아어로, 영어로, 또 우리말로 지구촌 곳곳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스니아는 발칸의 화약고라고 불립니다. 수도인 사라예보는 1차 대전의 발발지였고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을마다 무덤이 공원처럼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역사를 문화로 바꿔가기 위해 해마다 겨울이면 그곳에서는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런 사랑과 평화의 축제에 참가해서 노랫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시조 한 수라도 제대로 잘 써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택시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버스도 몰아보고 화물차도 몰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길 흐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처럼 좀 재능이 일천한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들을 시조로 녹여내면은 제대로 된 시조 한 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만 저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시조 하나만 쓸 때는 시조의 틀에 갇히는 저를 볼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저를 풀어주었을 때 원심력의 자장으로 저를 끌어당겨서 시조를 쓰게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욕망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저의 시정신은 아웃사이더이고 언더그라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조도 그런 자유정신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단에서 시조는 그렇게 기능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설시조 창작 역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쓰는 사설시조가 다소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시조라는 이름으로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최고가 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세상의 끝에 닿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후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저의 삶이고 생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사설시조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네 삶 그리고 한과 흥 이런 것들이 우리 시조 속에 잘 녹여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